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바램의 배동호 대리라고 하고요. 이번에 영상 처리 모듈을 소개하고 지금 제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은 저희 회사는 바램이고요. 제품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CTS라고 하고요. 하나는 DRC. CTS는 칼라 트래킹 센서라고 명칭을 지었고요. 이거는 이제 왜 센서라고 했냐면은 특징 컬러를 트래킹해서 그 정보를 이제 유저분들한테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센서의 개념으로 다가가는 게 훨씬 빠르고요. 이 제품에 대해서 이제 특징, 동작 방법, 그다음 사용법하고 어떤 인터페이스로 이제 프로토콜이 전달이 되는지, 그리고 이거를 이용해서 어떻게 응용이 가능한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DRC라는 제품인데 이건 듀플렉스 라디오 카메라고요. 현재 이제 양방향 카메라에 대해서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거를 이제 커버하기 위해서 양방향으로 저희가 개발해서 판매를 하고요. 이 제품에 대해서도 이제 특징, 그 다음 제품 소개, 그 다음에 동작 방법과 응용 방법, 그쪽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TS부터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CTS는 이제 예전에 현재 기존 이제 로봇을 만든다 그러면 영상 기반의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성능의 이제 영상 처리 시스템 장비가 필요했거든요. 이 장비가 왜 필요하냐면은 수많은 영상을 가지고 영상을 처리해야 되고 퍼포먼스가 크기 때문에 그걸 다 해결해 주기 위한 이제 컴퓨터가 탑재를 돼야 됩니다. 로봇이나 뭐 어떤 장비에. 지금 현재 인베디드 장비에서는 그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는 다른 기능을 하기가 힘들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가격적인 면이 훨씬 올라가게 되고 가격도 올라가고 이제 대형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런 상태를 이제 저희 CTS 센서를 이제 장착을 하시게 되면 이제 간단한 프로토콜을 통해서 손쉽게 학생분들이나 여러분 뭐 개발자나 그런 분들께서 이제 손쉽게 이제 다가설 수가 있고요. 일단 사용 인터페이스가 이제 프로토콜에 이제 시리얼 통신으로 이제 RS232 통신으로 이제 제공이 되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저가로 개발을 하실 수 있고 저전력 인베디드 기반으로 부담 없이 이제 사용을 가능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CTS 동작 방법인데요. CTS는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CTS 모듈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거를 이제 컬러를 이제 8가지를 동시에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능을 쓰기 위해서는 이제 그 CTS 모듈을 세팅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세팅하는 부분이 이제 CTS 스튜디오라고 해서 저희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PC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USB 통신을 처음에 연결을 하는데요. 그 부분을 통해서 컬러를 세팅하고 여러 가지 데이터 정보를 이제 세팅해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CTS를 사용하기 위해서 초기 설정을 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크게 이제 이 동작 모드는 CTS는 세팅 모드, 다운로드 모드, 스탠드얼론 모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지금 첫 번째로 이제 세팅 모드인데요. 이 세팅 모드는 이제 카메라를 이제 전원을 링크하고 USB를 연결한 상태에서 전원을 온 하시면요. 이제 카메라에 모드 LED 2번이 불이 켜지게 됩니다. 이때 이제 CTS 스튜디오에서 커넥션을 누르게 되면 영상이 이제 120 곱하기 90 영상이 이제 PC로 전송이 되고요. 이 영상을 RGB 영상, YUV 영상으로 이제 표현하게 됩니다. 이게 세팅 모드인데요. 현재 이 상태에서 이제 사용자는 특정 물질 컬러를 이제 세팅을 해주는데 물체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그 물체의 색깔에 대해서 미리 카메라한테 정보를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정보로 의해서 카메라가 나중에 동작을 하면서 그 물체가 어디에 있는지 사이즈는 어떤지 그런 정보들을 줘야 되는데요. 그 정보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채택한 게 RS232 통신입니다. 그 통신의 이제 통신 속도를 또 이제 세팅을 해줘야 얘가 그 통신 속도로 데이터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제 동시에 추적할 수 있는 숫자를 세팅해 주게 되는데요. 1개를 세팅할 수도 있고 8개까지 동시에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8개로 해 놓으시면 화면상에 이제 8개의 물체를 추적할 수가 있고요. 요렇게 해서 세팅을 하는 걸 세팅 모드로 하고요.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된 다음에는요. 다운로드를 하게 되는데 다운로드는 이제 세팅한 값을 이제 그
카메라에 이제 정보를 주는 겁니다. 이 정보를 주게 되면 이 정보가 입력된 카메라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정보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영상 처리를, 내부적인 영상 처리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 물체의 컬러를 추적해서 그 정보를 이제 전달해 주게 됩니다. 다운로드 모드에서는 특징이 이제 다운로드를 하시게 되면 영상은 그대로 받을 수가 있고요. 동시에 그 세팅했던 값에 의해서 RS232로 세팅한 통신 속도로 선택한 컬러의 위치와 사이즈를 정해진 프로토콜로 전달해 주게 되는 거고요. 다운로드 모드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두 가지 기능을 다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PC상에서는 그 영상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리얼 통신에 의해서는 자기가 세팅한 부분에 대한 프로토콜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디버깅 기능이 이제 가능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스탠드얼론 모드인데, 스탠드얼론 모드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냐면, USB 통신이 이제 연결을 차단시켜 주는 건데요. 이렇게 돼야만 카메라 자체적으로 동작을 해서 PC가 없이 이제 자체적인 동작을 이루어지는 부분인데요. 여기에서는 세팅이 완료됐다고 생각되면 디스커넥터를 누르시게 되면요. 디스커넥터를 클릭하시게 되면 USB가 완전히 풀리게 됩니다. 스탠드얼론 이제 동작은 USB 통신을 해제함으로써 속도가 증가하고요. 기존에 이제 USB 통신도 동시에 했어야 되는 부분에서 USB 통신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요. 자체적으로 스탠드얼론 상태에서는 속도가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 이제 세팅을 한번 하시고 나면요. 내부적인 이제 메모리에 이제 그 데이터들이 저장이 되기 때문에요. 다음에 재부팅을 하시더라도 USB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자체적으로 스탠드얼론 동작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기존에 세팅했던 값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요런 이제 크게 세 가지 종류의 모드로 의해서 이 CTS가 전체적인 이제 동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물체 추적하기 위해서 이제 프로토콜을 설명해 줄 건데요. 이 프로토콜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은 물체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이제 필요한 게 그 물체의 사이즈, 그 다음에 물체의 위치가 가장 중요하고요. 화면상에 이 물체가 나의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물체 사이즈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정보가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나머지로는 이제 어떤 색상이냐, 내가 뭐 빨간색 색깔을 했다, 파란색 색깔을 했다, 이렇게 8가지까지 가능하게 만든 이유는 동시에 이제 뭐 물건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 뭐 특정 물건에 대해서만 반응을 하게 하고 아닌 물건엔 반응을 다른 동작을 하게 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색상을 이제 저희가 최대한 8개까지 제공을 해주게 돼 있고요. 전체 프로토콜이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제 헤더 부분이 있고 총 추적 개수가 있고 그 다음 객체 정보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돼서 나오는데 동시에 8개라 그러면 이 객체 정보가 1번에서 8번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헤더는 바램의 이제 부위를 따서 부위 1바이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데이터는 모두 아스키 코드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1바이트의 헤더가 넘어가고 1바이트의 그 다음 총 추적 개수, 화면상에 몇 개가 현재 감지가 되는지 1부터 8까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1바이트로 그게 구성이 되고요. 각 객체 정보는 이제 13바이트씩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안에 이제 해당 물체의 위치, 사이즈, 색상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보시면 이제 세부사항으로는 이제 금방 했던 말이 다시 나오는 건데요. 이제 총 데이터 수, 그 다음 객체 정보인데 이 객체 정보에서 이제 처음에는 물체의 번호, 이 번호라는 거는 내가 CTS 스튜디오에서 색상을 이제 설정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1번 색깔에 내가 어떤 정보를 했다. 2번 색깔로 어떤 걸 했다. 3번 색깔로 했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8번까지 나가는데 그 해당 번호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컬러의 넘버. 요 넘버랑 요 컬러는 아주 연계되어 있는데요. 이제 나중에 하시다 보면은 그 이유를 아시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체의 모양을 주게 되는데 현재 요거는 이제 제공이 안 된 상태고요. 나중에 차기 저희가 업데이트를 해드릴 예정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체의 포지션입니다. 이 포지션은 이제 영상이 120 곱하기 90의 영상이 넘어오게 됩니다. 그 120 곱하기 90의 영상에서 X축은 0에서 120까지가 되겠고 Y축은 0에서 90까지가 될 겁니다. 이때의 물체가 현재 중심점, 그러니까 그 색깔의 중심점 위치가 120 곱하기 90 영상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 정보를 나타내는 부분이 이제 5번 바이트에서 9번 바이트까지가 전달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10번에서 14번은 그 물체의 X축 사이즈와 Y축 사이즈를 넘겨주게 됩니다. 물체의 크기를 알아야 그 크기로 인해서 거리를 감지할 수가 있거든요. 현재 내가 탁구공을 추적한다고 했을 때 탁구공 사이즈가 어느 정도 거리에서는 X축이 어느 정도고 어느 정도 거리에서는 그 폭이 어느 정도로 작아지더라. 그런 정보가 미리 이제 저장이 되어 있다면 프로그램을 할 때 그 물체의 사이즈를 가지고 멀리 있을 때는 틀린 동작, 가까이 있을 때는 어떤 동작, 또 틀린 다른 동작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물체의 사이즈가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체 프로토콜인데요. 한 개의 프로토콜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이 프로토콜이 다시 반복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때는 컬러 넘버랑 이제 색깔이 또 틀려지게 되는 거고요. 이 틀려진다는 거는 사용자가 세팅한 대로 이제 바뀌는 부분이고요. 다음은 이제 프로토콜 계속인데요. 예로 이제 지금처럼 영상이 0,0에서 120 곱하기 90의 영상입니다. 이때 물체에 타켓이 있다면 중심점이 있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CTS 스튜디오에 보면 인포메이션이라는 창이 있습니다. 이 창에 의해서 지금 현재 물체에 대한 프로토콜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이걸로 인해서 또 디버깅 기능을 할 수가 있고요. 현재 최대수는 1개이고 인식 1개. 이 최대수라는 건 내가 추적하고자 하는 물체의 수를 설정을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1개로 설정했기 때문에 1개가 나타나는 거고요. 인식수는 현재 화면에서 1개가 있기 때문에 1로 나타나는 겁니다. 현재 번호는 1번이라고 나타나는 거는 내가 1개를 선택했기 때문에 1번에다가 그 컬러를 세팅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치랑 크기가 나타나는데 이 정보들이 이런 식의 프로토콜로 바로 전에 보시는 것처럼 V라는 헤더와 그 다음에 이렇게 나열돼서 ASCII 코드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보시면 위에 정보가 이제 각각의 이제 프로토콜 바로 전장에서 설명드린 부분인데요. 그대로 이제 나타낸 거를 해석을 하면 이런 식으로 차트로 해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물체의 크기, 사이즈, 어떤 색깔에 어떤 내가 몇 번에 세팅한 색깔이구나. 그런 정보를 이제 유저분들이 이걸 분석해서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짜시면 되고요. 이렇게 세팅하는 거고요. 이제 CTS 스튜디오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이 부분은 이제 제가 프로그램을 직접 실행을 하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카메라 세팅한 거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영상이 이제 카메라거든요. 지금 보시는 이제 이게 CTS 카메라고 앞에 제가 빨간색으로 이제 칠해놓은 물컵을 이제 가지고 나왔고요. 보시면 전원을 제가 인가를 해주었고요. 그 다음에 USB 케이블을 PC에 연결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전원을 인가를 하게 되면요. 지금 보시는 거 화면에 이제 파란색 불이 들어오고요. 이게 전원 LED입니다. 그리고 USB가 연결되었다면 이제 LED 2번에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요전의 과정은 이제 모든 USB 장치를 연결했을 때 마찬가지로 USB 드라이버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이 드라이버는 저희가 CTS 매뉴얼을 이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데요. 그 부분을 보시면 드라이브 설치하는 방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간단하기 때문에 생략을 한 거고요. 지금 설치된 상태이기 때문에 USB에서 인식했다고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CTS 스튜디오를 일단 설치를 해놨고요. 요거를 실행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CTS 스튜디오 창이 열리게 됩니다. 이 창에서 이제 현재 PC가 카메라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요. 커넥션을 누르게 되면 지금 현재 카메라의 영상이 PC로 넘어오게 되고요. 첫 번째 창이 RGB 영상으로 넘어오게 되고 그 RGB 영상을 YUV로 변환한 창이 하나 더 뜨게 됩니다. 보시면 이제 아웃풋 쪽에 이 영상이 나타나는데요. 이 아웃풋 쪽 역할은 내가 컬러를 색깔을 세팅한 거에 대해서 나타나는 출력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제가 빨간색 컵을 한번 세팅을 해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컬러 넘버가 1번에서 8번까지 존재하게 됩니다. 이 8번까지 존재한다는 건 각각의 틀린 컬러를 세팅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우선 제가 한 개니까 한 개만 우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컬러를 선택을 하시고요.
YUV 값에 마우스를 갖다 대게 되면 십자가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추적하고자 하는 물체를 클릭하시면은 아웃풋 쪽에 그 추적하고자 하는 물체가 나타나고요. 지금 컵은 이렇지만 지금 나타난 영상은 이렇게 되는 거는 저희가 해당 값의 최소한의 범위를 일단 주어지게 되고요. 이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제 사용자께서 이제 늘려주고 범위를 조절하시면서 그 영역을 이제 키워나가는 부분입니다. 모든 물체가 조금씩 다 틀리기 때문에요.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해주는 부분인데, 이렇게 세팅이 하고 나면은 다시 한번 이제 뭐 아래 위로 물체를 움직여 보고요. 주변에서 감지되는 게 또 다른 감지되는 게 없다고 확인이 된다. 그랬을 때는 이 부분을 이제 다운로드 하게 되는데요. 세팅이 다 됐다 그러면. 그 다음 다운로드 하기 전에 또 하나가 있는데요. 나중에 이거를 이런 정보들을 내가 RS232로 통신을 연결해서 그 데이터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나는 통신 속도를 몇으로 하겠다.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이 이제 시리얼 포트라고 해서 바운드 레이트 부분에서 115,200을 하시든지 9,200부터 지원을 해주게 되겠고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일단은 115,200으로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개로 오브젝트는 내가 추적을 몇 개를 하겠다. 그런 이제 숫자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8개를 해놨다 그러면 화면상에 8개가 들어왔을 때 빨간색 8개가 있다면 그 정보들이 다 8개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2개가 있는데 내가 1개를 선택했다 그러면 우선순위는 그 물체가 큰 물체의 우선순위가 가서 큰 물체를 추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2개 다 하고 싶으면 2개를 누르시면 되고요. 일단은 1개니까 1개로 하는 걸 보여드릴 거고요. 지금 현재 인포메이션 창을 보시면은 오브젝트 인포 창과 이제 프로토콜 인포 창이 있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이제 그 부분. 현재 이 물체의 프로토콜이 이제 생성이 되는 거고요. 물체가 움직이고 사이즈가 바뀜에 따라서 이 물체의 이제 사이즈나 이런 프로토콜이 이제 진짜 넘어오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이제 보시고 PC 프로그램을 짜시기 전에 이 정도 거리는 사이즈가 어마하고 어떻게 되는구나. 이런 정보를 이제 미리 알고 계시면 프로그램 짜시는데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세팅을 다 했기 때문에요. 다운로드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은 지금 화면상에서 RGB 영상은 들어오지 않고 YOV 영상도 들어오지 않고 아웃풋 영상만 들어오는 부분인데요. 지금은 USB 통신하고 그 다음에 시리얼 통신을 동시에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지금 시리얼 포트에는 제가 아무것도 연결을 안 해놨기 때문에요. 자체적으로 지금 통신을 하고 있대 지금 볼 수는 없는 상태지만 지금 USB로 이 정보를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상태는 스탠드얼론 상태보다 속도는 약간 느린 편이고요. 지금 최대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디스커넥션을 하고 마지막 스탠드얼론 모드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최대 속도로 이제 데이터를 주게 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이제 디스커넥트를 하시면 자체적으로 이제 카메라가 스탠드얼론 모드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 화면상에 보면 깜빡이는 게 이제 다운로드 모드보다 더 빨라지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카메라 USB를 이제 뽑으셔도 됩니다. 뽑으시면 이 자체적으로 이제 스탠드얼론 모드로 동작을 하게 돼서 이 앞에 보이는 이제 컵에 대한 정보를 이제 RS232 통신으로 정해진 프로토콜에서 전달을 해주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유저가 그 분석을 해서 물체가 왼쪽에 있다, 오른쪽에 있다 정보를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짜시게 됩니다. 지금 가장 큰 예로 이제 저희 홈페이지에 이제 서브 모터 트래킹하는 게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 동영상은 저희 홈페이지에 가시면 볼 수가 있고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 또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가 미리 다운을 받아왔는데요. 홈페이지에서 서브 모터 트래킹이라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하단부 이제 예제로서 이제 AVR 168이라는 칩을 이용해서 제가 예제 프로그램을 짜고 올려놓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유저분들이 이제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도움을 주려고 해놓은 부분이고요. 유저분들이 이제 편하게 보시고 이해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AVR 스튜디오 168을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메가 168을 사용하기 위해서 개발 환경인데요. 이 개발 환경은 이제 AVR 스튜디오를 사용했고요. AVR 스튜디오를 사용한 이유는 이제 일단 무료라는 강점 때문에 사용한 것이고요. 나머지 뭐 코드 비전이나 뭐 나머지 프로그램 ISR이나 뭐 이런 프로그램들은 유료이기 때문에요. 일단 일반 유저들이 접하기가 힘들고
하기 때문에 일반 AVR 스튜디오로 제공을 해드리게 됐습니다. 일단 뭐 예제로는 이제 기본 트래킹으로 칼라 트래킹 센서를 이용해서 서버 칼라를 트래킹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저희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칼라 서버 모터 두 개를 펜틸트를 이용해서 물체를 추적하는 이제 프로그램을 짤 겁니다. 168 이용해서요. 일단 짜놓은 이제 프로그램을 가지고 왔는데요. 요 역시 홈페이지에서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PC가 좀 느려서요.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프로젝트를 열시게 되면요. 이제 소스 파일로는 이제 board.c, main.c, motor.c, protocol.c, server.c, 그 다음 usart.c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고, 헤더 파일도 그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일단 메인에 가시면은 이제 보드를 이니셜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 메가 168에 대한 보드를 이니셜하는 부분입니다. 이 회로도 역시 168의 간단한 회로도 역시 이제 유저분들이 사용하기 쉽게 모터 드라이브는 L298을 사용했고요. 서브 모터는 뭐 311이나 뭐 똑같은 아날로그 서버나 디지털 서버 아무거나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보드는 이니셜 해줬고요. 보드를 이니셜하면 나머지 부분도 다 이니셜이 되는 소스고요. 지금 이제 뭐 서버 모터를 구현한 이제 C 파일인데요. 이 부분도 보시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 일단은 이제 칼라 펜틸트를 이용해서 칼라를 트래킹하는 부분인데요. 일단 로봇 칼라 트래킹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위에 이니셜을 다 끝나게 되면 이 부분이 어디 있냐면 프로토콜이라는 부분에 있고요. 여기에서 제일 아랫부분에 있는 로봇 칼라 트래킹이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아까 전에 칼라 센서를 세팅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정보를 받아야 됩니다. 그 정보를 받기 위해서는 시리얼 통신을 해야겠고요. 그 시리얼 통신을 이제 연결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일단 이제 초기에 이제 뭐 X 포인트, Y 포인트, X 사이즈, Y 사이즈, 그다음 칼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와일문에서 이제 대기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프로토콜을 이제 헤더 파일을 기다리고, 그 헤더 파일에서 이제 물체가 한 개인지 두 개인지를 알려주는 두 번째 이제 총 개수, 내가 전송하는 총 개수에 대해서 그 정보를 받아서 이제 저장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헤더가 왔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나머지 부분에서 정해진 RX 언더바 데이터라는 배열의 각 부분의 정보를 이제 저장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X 포인트, Y 포인트, 사이즈에 대해서 추출을 해내고요. 이 추출한 정보를 가지고 이제 펜틸트를 구동하게 되는 겁니다. 이 펜틸트 함수에서 이제 펜틸트 모드 함수에서 이제 정해진 펜틸트의 이제 위치 값에 의해서 계산을 해서 현재는 PG에어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PG에어를 이용해서 서버 모터를 구동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함수 3개로 인해서 이제 간단하게 구현이 되고요. 이 부분은 이제 유저분들이 또 따로 뭐 응용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간단한 예제로서 이렇게 짜져 있는데요. 이제 홈페이지에서 이제 다운받으실 수 있고 제공이 되니까요. 한번 공부하셔서 다른 프로젝트를 만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시간이 이제 많으면 제가 깊게 설명을 해드릴 수는 있는데 지금 간단하게 설명. 그리고 이제 동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유저분들이 보신 분들은 많으실 겁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가셔서 이제 미디어 부분을 가시면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CTS에 대해서 이제 간단한 소개하고 지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너무 빨리 진행했는지 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차근차근 한번 매뉴얼하고 그런 게 이제 제공이 다 되기 때문에 한번 천천히 보시면 이제 가능할 거라고 보이고요. 다음은 DRC 소개를 이제 넘어 들어갈 건데요. 이때 DRC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G플렉스 라디오 카메라의 약자로 이제 양방향 제어 가능한 무선 영상 전송 카메라를 의미하는 건데요. 일단 기존 장비하고 우선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게 장점인지 그거를 이제 아셔야 되니까요. 기존 장비는 이제 단순하게 모니터링만 하는 기능인데요. 이 모니터링만 하는 기능에서 영상 처리를 또 하기 위해서는 이제 새로운 또 USB 뭐 변환기 같은 걸 또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그 구매를 하신 다음에 또 구축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로봇한테 어떤 명령어를 다시 전달하려면 블루투스나 뭐 직비나 이런 다른 이제 통신 장비, 데이터 통신 장비를 또 따로 구현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사용하게 되면 이제 가격적인 면에서 또 우선 올라가게 되고요. 또 사이즈도 커지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변환된 이제 DRC는 어떤 기능이냐면 영상이 PC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영상에는 이제 디지털 신호로 이제 넘어가기 때문에요. PC에서 받아서 바로 영상 처리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송신하는 분이 있으면은 수신하는 쪽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DRC는 송신부하고 수신부 이렇게 나누는 건 의미가 별로 없지만 이렇게 나눈다고 봤을 때요. 이제 PC 스테이션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스테이션 부분에서 카메라에 영상을 전달해주는 부분을 전달받아서 PC에 뿌려주고 이제 PC에서 받은 걸 데이터를 전달해주는 겁니다. 이 전달 데이터는 이제 29바이트까지 가능하고요. 그거는 명령이 되겠죠. 명령이 전달되면 이 카메라에서 자체적으로 시리얼 통신으로 그 전달받은 데이터를 바로 유저분들 뭐 제어기에 바로 연결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줄어드는 부분이 따로 이제 데이터 통신용 장비가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PC에서 바로 영상 처리가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기존 같은 설명인데요. 자세하게 이제 통신 속도는 이제 통신 방향은 이건 단방향이고요. 지금 현재 DRC는 카메라 수신기에서 다시 카메라로 가는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고요. 사용 용도로 보면 이제 단순한 모니터링만 현재 사용을 하는 부분이고요. 현재는 이제 모니터도 가능하고 이제 영상 처리 부분도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비전 로봇에서 보안 시스템, 그다음 지능형 영상 제어하고 객체 추적 시스템 등 인공지능 제어 쪽에 많이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격적인 면에서도 이제 기존에 했던 거는 장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뭐 일반 유저분들이 사용하시려고 하시면 20-30만 원 거뜬히 드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저가형으로 이제 간단하게 구현이 가능하고요. DRC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인터페이스는 이제 기존 영상 장비는 이제 아날로그 영상 단자가 있고 그 영상을 다시 PC에서 받기 위해 USB가 지원되는 모듈을 또 따로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데이터 통신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 DRC 같은 경우는 영상은 USB로 전달을 받고요. 데이터는 RS232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상은 이제 PC 쪽에서 USB가 받는 거고 PC 쪽에서 명령을 USB를 통해서 주면 유저분들은 결국에 RS232로 그 명령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소프트웨어는 이제 저희가 이제 오픈CV라고 연동을 하는 소스를 계속 올려주고 있고요. 예제 프로그램이나 얼굴 인식이나 뭐 개체 인식, 모션 추적을 할 수 있는 그런 PC 어플리케이션 소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걸로 인해서 뭐 제품 개발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구성인데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예제를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이제 전체적인 이제 시스템을 먼저 이해하시고 보시는 게 낫기 때문에요.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예로 들어서 이제 축구 로봇이라고 봤을 때 축구 로봇이 이제 카메라를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장착을 하고 있다고 보면은 이제 이 빨간 공을 이제 찾는 로봇인데요. 이때 DRC를 장착을 했고 이 DRC에서 공을 이제 찾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카메라에서 영상이 이제 디지털화돼서 PC로 전달되게 되고요. 이 PC에서는 이제 시연으로 이제 영상을 수신하고 공을 인식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 공을 추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위치값이 나올 거고 이 위치값을 이용해서 내가 모터를 어느 쪽으로 얼마나 돌려라 이런 이제 계산이 나올 거고요. 그 계산된 모터 값을 이제 커맨드를 이용해서 다시 DRC로 전송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전달된 이제 커맨드는 RS232 통신을 통해서 유저의 마이컴이나 뭐 암이나 이제 칩들에 전달을 되면 이 칩들은 그 명령을 받아서 바로 모터를 명령받은 대로 구동을 하게 되면 되는 겁니다. 즉 이제 모든 이제 중앙 처리 제어 장치가 이제 PC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마이컴이나 이쪽은 이제 퍼포먼스가 이제 강력해질 필요 없이 PC에서 그 영상을 다 처리하기 때문에요. 속도 면에서도 더 빨라지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양방향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따로 데이터 장비가 필요한 건 아니고요. 이제 장점이라고 보면 이제 기존의 고가의 상업용 컴퓨터 기반에서 이제 저가의 마이컴 기반이 가능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형화가 어려웠던 부분에서 이 DRC 하나만 장착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 로봇의 크기가 이제 많이 줄어드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기존의 로봇을 만들었을 때 영상 처리 이런
기능을 만들었을 때는 키보드하고 모니터를 따로 다 연결을 해야 됩니다. 로봇한테. 이런 로봇이 이동을 하게 되면 따라가야 되고요. 노트북이나 이런 게 따라 굉장히 불편한데 개발 환경조차도 불편하게 꾸려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이제 노트북이나 따로 이제 PC에서 개발을 하면서 따로 이제 무선이기 때문에 따로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지금 제품 운영 분야에서는 이제 얼굴 인식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오픈CV를 이용하기 때문에 오픈CV에서 여러 가지 예제들을 이용해서 이제 개발을 착수할 수가 있고요. 얼굴 인식이나 화면상의 물체가 어디로 움직였는지, 어떤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어느 강도로 움직였는지 모션 인식을 할 수가 있고요.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뭐 교차로 인식이나 엣지를 찾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가능하고요. 물체 인식을 위해서 이제 특정 물체 이제 패턴을 인식해서 기존 물체와 현재 나타난 물체와 비교를 해서 맞는지 틀린지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축구 로봇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제스처 인식을 해서 뭐 수화나 뭐 이런 기능까지도 구현이 가능할 거로 보이고요. 그다음 왕구 같은 종류에도 사용을 해서 이제 PC에서 뭐 왕구 쪽으로 뭐 데이터를 주거나 이런 데도 이제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장 자동화 시스템에서도 이제 특정 센서로 FA 센서로 사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